여러분, 안녕하세요. 노년생활 설명서입니다. 이 문장을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전화해서 들었을 수도 있고, 문자로 받았을 수도 있고, 집 앞에 찾아온 사람이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이 다른 모습으로, 다른 경로로 여러분에게 계속 다가옵니다. 어제 대구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72세 여성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이상 소견. 무료 상담 신청하세요. 링크를 눌렀습니다. 전화번호를 입력했습니다. 다음 날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검진 결과 봤는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다음 주 집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제가 말씀드렸던 건강식품 가져왔어요. 오늘까지 특별 할인입니다. 문자, 전화, 방문. 세 가지 경로에서 같은 문장이 반복됐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오늘까지입니다. 특별히 어르신만. 결국 이분은 450만 원짜리 건강식품을 구매했습니다. 필요하지도 않은 제품을요. 지난 두 편의 영상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전화가 위험하다는 것, 특정 문장이 나오면 끊어야 한다는 것. 오늘 마지막 영상에서는 모든 채널을 통합합니다. 전화든 문자든 방문이든 온라인이든 사기꾼들이 공통으로 쓰는 문장 패턴을 총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이 문장들에 흔들리는지 그 심리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는 신뢰 구축형 문장입니다.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처리해드립니다. 저도 부모님이 계셔서 잘 압니다. 이런 문장들은 친절하고 다정하게 들립니다. 이 사람이 날 도와주는구나.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하는구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사기꾼들은 이 문장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전화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 제가 이 문제 해결해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문자에서는 이렇게 옵니다. 고객님의 어려움을 저희가 해결해 드립니다. 부담 없이 상담받으세요. 방문 판매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 저도 저희 부모님 생각하면서 이 일하거든요. 정말로 좋은 제품이에요. 같은 메시지입니다. 표현만 다를 뿐 핵심은 같습니다. 저는 당신 편입니다. 저를 믿으세요. 왜 이 문장이 효과적일까요? 외로움 때문입니다. 혼자 있을 때 누군가 친절하게 다가오면 반갑습니다. 이 사람은 다르구나. 이 사람은 진심으로 도와주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저도 부모님이 계셔서라는 말을 들으면 더 믿게 됩니다. 이 사람도 나와 비슷한 상황이구나. 이 사람은 이해하는구나. 하지만 이건 계산된 말입니다. 진짜 도움은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사기꾼의 도움은 다릅니다. 선택권을 주지 않습니다. 제가 해드릴게요 하면서 여러분 대신 결정하려고 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 말 뒤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하세요. 이런 지시가 나오면 이건 도움이 아닙니다. 조종입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하면 여러분이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세요. 가족, 친구, 이웃에게요. 갑자기 나타난 도와주겠다는 사람은 의심하세요. 두 번째 카테고리는 긴급성 조작형 문장입니다. 오늘까지입니다. 지금만 이 조건입니다. 다른 분들은 벌써 다 하셨어요. 시간을 압박하고 기회를 제한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만드는 문장들입니다. 전화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바로 결정하지 않으면 이 혜택은 사라집니다. 문자에서는 이렇게 옵니다. 오늘 자정까지 마지막 기회. 지금 신청하세요. 방문 판매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오늘이 마지막인데
어르신 특별히 제가 상사한테 부탁해서 내일까지 연장해 드릴게요. 온라인 광고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타이머 3시간 2분 15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같은 전략입니다. 여러분이 천천히 생각하지 못하게, 확인하지 못하게, 비교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 이 문장이 효과적일까요? 불안 때문입니다. 놓치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들은 다 했는데 나만 안 하면 손해 아닐까, 이런 불안이 생깁니다. 특히 다른 분들은 다 하셨어요 라는 말을 들으면 조바심이 납니다. 나만 모르고 있었나? 나만 뒤처지는 건가?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진짜 좋은 기회라면 오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일도 있고 다음 주에도 있습니다. 진짜 좋은 제품이라면 시간 제한 걸 필요가 없습니다. 천천히 알아보고 결정해도 됩니다. 오늘까지 지금만, 이런 말이 나오면 오히려 의심하세요. 왜 이렇게 급하게 결정하라고 할까요? 여러분이 확인하면 문제가 생기니까요. 가족에게 물어보면 말리니까요.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사기라는 게 들통나니까요. 그래서 지금 바로 하라고 압박하는 겁니다. 이전에 이야기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 지금 받으면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에 서둘렀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생각했다면 다른 선택을 했을 겁니다. 똑같습니다. 급하게 결정할수록 실수합니다. 오늘까지라는 말이 나오면 오히려 내일 하세요. 아니, 다음 주에 하세요. 진짜 필요한 거라면 나중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는 고립 유도형 문장입니다. 자녀분들한테는 말씀하지 마세요. 이건 어르신만 아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무효됩니다. 여러분을 혼자 있게 만드는 문장들입니다. 전화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에게 알리면 수사에 방해됩니다. 절대 말하지 마세요. 문자에서는 이렇게 옵니다. 본 메시지는 수신자 외 열람 금지입니다. 타인 공유 시 혜택이 취소됩니다. 방문 판매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분들은 이런 거 잘 모르세요. 말하면 반대만 하실 거예요. 어르신이 직접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정보는 소수에게만 공개됩니다. 공유 금지 같은 목적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막지 못하게, 확인하지 못하게, 개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 이 문장이 효과적일까요? 여러 가지 심리가 작동합니다. 첫째, 나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자존심입니다. 자녀한테 물어봐야 할 만큼 내가 무능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둘째, 자녀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입니다. 애들 바쁜데 이런 걸로 번거롭게 하고 싶지 않아. 셋째, 특별하다는 느낌입니다. 나만 이 정보를 아는구나. 나한테만 특별히 알려주는구나. 하지만 이건 함정입니다. 진짜 좋은 일이라면 가족과 나누고 싶을 겁니다. 애들아, 이런 좋은 기회가 있어 하고 자랑하고 싶겠죠. 진짜 정당한 거래라면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말하지 마세요. 이 문장이 나오는 건 말하면 들통나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확인하면 그거 사기예요 하고 말릴 겁니다. 은행 직원이 보면 이거 보이스피싱 계좌예요 하고 막을 겁니다. 사기꾼들은 이걸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에 이야기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친구에게 돈을 빌려줄 때 혼자 결정했습니다. 가족에게 상의했다면 다른 결과가 됐을 겁니다. 집을 줄일 때도 연금을 받을 때도 혼자 결정하니까 놓친 게 많았습니다. 똑같습니다. 혼자 결정하면 보이지 않는 게 많습니다. 말하지 마세요. 이 문장이 나오면 오히려 즉시 말하세요. 가족에게, 이웃에게, 은행에게, 경찰에게요.
여러분을 고립시키려는 시도 자체가 사기라는 증거입니다. 네 번째 카테고리는 전문성 위장형 문장입니다. 의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정부 인증받은 제품입니다. 임상시험 결과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인정한 효과입니다. 전문적으로 들리는 용어를 써서 신뢰를 만드는 문장들입니다. 전화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소비자원 인증 제품입니다. 식약처 허가받았습니다. 문자에서는 이렇게 옵니다. 의학 박사 추천, 임상실험 완료, 효과 입증. 방문 판매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미국에서 특허받은 기술이에요. 서울대 교수님도 인정하셨어요. 온라인 광고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FDA 승인, 노벨상 후보 기술, 세계적 권위직 해제. 그럴싸하게 들립니다. 전문가가 인정했다는데 좋은 거겠지, 정부가 인증했다면 믿을 만하겠지. 하지만 대부분은 거짓말이거나 과장입니다. 한국소비자원 인증은 실제로 확인해 보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전혀 다른 제품이 인증받은 걸 가져다 쓰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증명은 애매한 표현입니다. 누가 증명했나요? 어떤 연구에서? 제대로 된 논문이 있나요? 대부분 없습니다. 임상시험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제대로 된 임상시험을 거쳤다면 그 자료를 공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요구하면 영업비밀이라며 안 보여줍니다. 왜 이 문장이 효과적일까요? 우리는 전문가를 믿도록 훈련됐습니다. 의사, 교수, 정부기관, 이런 권위를 신뢰합니다. 사기꾼들은 이 신뢰를 악용합니다. 실제로는 전문가가 아닌데 전문가인 것처럼 꾸밉니다. 실제로는 인증받지 않았는데 인증받은 것처럼 말합니다. 이전에 이야기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병원에서 이건 비급여입니다 하면 그냥 믿었습니다. 전문가가 하는 말이니까요. 하지만 다시 물어봤더니 급여가 가능했습니다. 보험 청구 거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험사가 안 됩니다 하면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재검토 요청했더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라고 해서 항상 맞는 건 아닙니다. 전문가인 척하는 사기꾼도 많습니다. 의학적으로 정부 인증 임상시험 이런 단어가 나오면 증거를 요구하세요. 그 인증서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 임상시험 자료 주실 수 있나요? 어느 기관에서 인증받았는지 정확히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진짜라면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짜라면 얼버무립니다. 지금은 자료가 없는데요. 회사에 문의해봐야 하는데요. 영업비밀이라서요. 이렇게 대답하면 가짜입니다. 지금까지 4가지 카테고리를 살펴봤습니다. 신뢰 구축형 마이너스 제가 도와드릴게요. 긴급성 조작형 마이너스 오늘까지입니다. 고립 유도형 마이너스 말하지 마세요. 전문성 위장형 마이너스 의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이 4가지 카테고리만 기억하세요. 구체적인 문장 하나하나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패턴만 알면 됩니다. 어떤 경로로 오든 전화든 문자든 방문이든 이 4가지 중 하나가 나오면 의심하세요.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할까요?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오늘까지 특별 할인인데 자녀분들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의학적으로 효과 증명된 제품이에요. 한 문장에 4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신뢰 구축 긴급성 고립 전문성. 이건 100% 사기입니다. 하나만 나와도 의심해야 하는데 4개가 다 나왔으면 확실합니다. 즉시 끊거나 거절하거나 쫓아내세요.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왜 이 문장들이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몰라서? 조심하지 않아서? 아닙니다. 외로움, 불안,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 3가지 감정이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외로울 때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는 말이 반갑습니다. 불안할 때 오늘까지 하는 말에 조바심이 납니다. 두려울 때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는 말에 패닉에 빠집니다. 사기꾼들은 이걸 정확히 압니다. 그래서 노년층을 노리는 겁니다.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고 건강이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걱정되고 자녀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은 마음. 이 모든 감정을 정확히 건드립니다. 지난 시리즈들을 떠올려 보세요. 집을 줄일 때 외로움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웃 관계가 단절되고 가족 방문이 불편해지고 취미 활동이 줄어드는 것을요.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 불안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습니다. 목돈이 빨리 줄어들 때의 불안, 미래 수입이 없을 때의 불안을요. 친구에게 돈을 빌려줄 때 거절하면 관계가 끊어질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혼자 결정했고 결국 돈도 관계도 잃었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연결돼 있습니다. 외로움, 불안, 두려움이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그 틈을 사기꾼들이 파고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요? 첫째, 외로움을 인정하세요. 혼자 있는 게 외롭다는 걸 인정하세요. 그리고 건강한 방법으로 외로움을 해결하세요. 가족에게 연락하세요. 친구를 만나세요. 경로당에 나가세요. 취미 모임에 참여하세요. 갑자기 전화해서 도와드릴게요 하는 낯선 사람한테 의지하지 마세요. 둘째, 불안을 관리하세요. 건강이 불안하면 병원에 가세요. 경제가 불안하면 가족과 상의하세요. 오늘까지 지금만 하는 말에 휘둘려서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불안할수록 천천히 하세요. 셋째, 두려움과 마주하세요. 혼자 결정하는 게 두렵다면 혼자 하지 마세요. 가족에게 물어보세요. 이런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생각해? 은행에 가서 물어보세요. 이런 제안을 받았는데 괜찮을까요? 두려움 때문에 말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따르지 마세요. 오히려 두려울수록 말하세요. 오늘로 지금도 많은 분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시리즈를 마무리합니다. 3편의 영상을 통해 우리는 함께 배웠습니다. 1편에서는 지금도 노년층을 노린 전화가 계속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2편에서는 사기꾼들이 가장 많이 쓰는 10가지 위험 문장을 배웠습니다. 3편 오늘은 모든 채널에서 반복되는 4가지 문장 패턴을 정리했습니다. 신뢰 구축, 긴급성 조작, 고립 유도, 전문성 위장. 이 4가지만 기억하세요. 그러면 어떤 경로로 오든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외로움, 불안, 두려움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혼자 결정하지 말고 천천히 확인하고 가족과 나누세요. 그게 가장 확실한 방어입니다. 이 시리즈는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합니다. 어디서 살 것인가, 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누구를 믿을 것인가. 이런 선택들을 할 때 외로움과 불안과 두려움이 판단을 흐리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 배워야 합니다. 이전에 만들었던 노년의 선택 결정 기록 시리즈를 기억하십니까? 집을 줄인 그날 놓친 것들, 연금을 당긴 후 깨달은 진실, 사람을 믿고 돈을 빌려준 뒤의 교훈. 그 이야기들과 오늘 이야기는 연결돼 있습니다. 모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시리즈들도 함께 보시면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노년의 일상 기술 생존 지식 시리즈도 있습니다. 병원 보험 행정 창구에서 손해보지 않는 법, 디지털 환경에서 나를 지키는 법, 무료 체험 상담의 위험 신호, 실용적인 방어 기술들입니다.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편의 영상을 혼자 계시는 부모님께 꼭 보여드리세요. 특히 자주 연락하기 어려운 분들이라면 이 영상이 대신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함께 보면서 이런 전화 오면 어떻게 할까? 이야기 나눠보세요. 이런 문장 들으면 나한테 바로 전화해. 이렇게 약속해 보세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연락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안부를 물어보세요. 외로움이 줄어들면 사기를 당할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연락이 가장 확실한 방어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노년생활 설명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